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고객사업부의 신현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해드릴 내용은 앞서 소개받으신 것처럼 SQL 서버를 활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방안 또는 전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발표드릴 어떤 내용 깊이를 좀 먼저 파악을 하기 위해서 혹시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DB를 직접 운영하시거나 관리를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DB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혹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고민을 이미 하셨거나 또는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지금 대부분 이제 DB 쪽 관련되신 분도 있으신 것 같고 또 다른 시스템 운영 쪽이나 다른 업무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결국에는 DB 업무를 담당하시거나 또는 그냥 업무를 다른 어떤 운영이나 이런 관리 업무를 하고 계셔도 개인정보보호법은 알고 계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포커스는 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쪽에 맞춰져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뭔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을 준수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DB 쪽에서는 어떤 기능을 해줄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소개를 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진행할 세션의 내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관련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데모는 사실상 오늘 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일단 지금 DB 쪽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서 관련 자료를 통해서 데모는 나중에 커버를 하도록 하겠고요. 대부분은 보안 기능을 어떻게 적용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내용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크게 이제 세 번째로는 결론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어떤 규제가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SQL 서버가 만족을 하는지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데이터베이스 관련 이슈라고 이제 제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최근 이슈는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 이슈들을 약간 카테고라이즈해서 세 가지로 크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내부 보안 대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보안 사고의 70%, 그러니까 반이 넘는 70%의 사고가 내부자로 인한 또는 그 내부의 어떤 이슈로 인한 보안 사고가 많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대부분 보면 어떤 내부의 어떤 임직원께서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이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는 배경에는 시스템의 부재라든가 보안 인식에 대한 부재도 있겠지만 어쨌든 개인에 대한 욕심 때문에 발생한 것도 있었고 이런 개인의 욕심이 비단 뭐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심지어 검찰 직원들도 이런 어떤 개인의 욕심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0%가 예상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공격 또는 해킹 이런 유출 사고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사고들이 있지만 이런 IDG나 이런 데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이런 외부에 의한 공격이 점점 전문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공격들이 금품을 노리는 어떤 금전적인 목적을 분명하게 갖고 있는 공격들의 형태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인 어떤 보안의 위협이 국내에서도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이런 보안 위협이라든가 침해 사건 사고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많은 정보 유출도 있고 어떤 공격도 있지만 사실 국내에서는 이런 정보 유출 중에서도 가장 언론에 민감하게 다뤄져 왔고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개인정보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개인정보들을 다루고 있는 데서는 뭐 관공서나 정부 공공기관도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반 업체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특히 DB를 하는 분이시라면 개인정보를 분명히 다루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직 안에서의 규제라든가 그 다음에 또 정부 차원의 법적인 규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처벌이 계속 언론에 오르내렸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규제가 이제 강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언론이나 아니면 여러 자료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일단 개인정보보호법을 말씀드리려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표처럼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물리적인 보호 조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지금 앉아 계신 그 어떤 조직, 기업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텐데 출입을 통제하는 어떤 시스템들, 뭐 지문을 인식을 한다든가 카드를 인식을 시켜서 사람을 인증받고 뭐 통과를 시켜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건물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데이터 센터라든가 전산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또 물리적인 인증을 또 거치시게 됩니다. 이런 물리적인 그 보호 조치를 반드시 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적인 보호 조치를 또 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이라 하면 이런 출입 통제하는 것들을 기록으로 남긴다든가 이런 것들을 뭐 최소 6개월에서 3년 정도는 꼭 보관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어떤 그 규제적인 입장에서 관리적인 입장에서 그런 법을 준수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마지막 이제 기술적 보호 조치 중에서는 뭐 시스템 운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보시는 게 이제 가운데 있는 표입니다. 일단은 접근 통제.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든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또는 어떤 파일에 대해서 접근 통제를 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접근 통제를 해 주셔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고유식별 정보 암호화. 고유식별 정보라 하면 뭐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주민등록부와 같은 어떤 대한민국 국민의 특정 한 사람을 가리킬 수 있는 일종의 인덱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호화를 해서 저장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위의 변조 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감사입니다. 아까 사람이 출입 통제할 때도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긴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데이터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행동이라든가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어떤 사람이 됐든 쿼리가 됐든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특정 기간 동안 보고를 하게 유지를 하게 되어 있으며 이런 것들을 필요시에 어떤 그 행안부라든가 뭐 다른 기타 기관이 이런 정보 유출 침해 사고로 인해서 요구를 했을 때는 그 특정 기관에 대해서 반드시 제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갖추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적용되는 대상에는 사실상 개인 1인 사업자에서부터 뭐 지금 뭐 속해 계신 조직에 이르는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개인 사업자가 명함을 주고받아서 그 명함에 있는 어떤 개인의 정보들을 모은 것까지도 사실상 보호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1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이 고객들의 정보, 특히 뭐 CRM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객들의 정보라든가 아니면 어떤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갖고 계신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를 하셔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법들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이런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갖추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 사실상 그런 많은 부분 중에서 특히 기술적인 보호 조치, 기술적인 보호 조치 면에서 DB 관련된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접근 통제라든가 암호화라든가 뭐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SQL 서버 2012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 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법규들을 SQL 서버에서 만족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수준들은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보안 기능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세 개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순서는 이제 접근 제어, 감사, 암호화 요 세 개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데이터베이스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능인데 잘 안 쓰시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저도 개발을 하거나 이제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테스트 계정 같은 거를 많이 만드시는데요. 그런 테스트 계정은 이제 과거에 제 경험으로 비춰보면 사실 처음에 만들어 놓고 프로젝트를 빠지면 사실 제가 삭제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놔두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실은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제가 나중에 이런 프로젝트를 끝나고 나중에 유지보수를 하러 갔는데 과거에 제가 했던 그런 계정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특히 관리자 권한으로 남아있었던 그런 계정들도 있었던 것을 몇 번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이 무슨, 법률적인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이 개인정보보호법을 해설하고 있는 기사의 해설서에 보면 가장 처음 먼저 나오는 내용이 이 아이디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러면서 그 계정하고 계정에 대한 권한을 꼭 관리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 알고 계신 내용이세요. 어떤 특정 한 사람한테만 그 계정을 주고 그 계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권한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그 사람의 권한에 맞는 범위에만 맞는 그런 권한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권한을 줄 때는 기록적인 관리적인 보호 조치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누가 언제 받았고 어떻게 부여가 됐고 이 사람이 퇴사를 하거나 어떤 업무가 종료됐을 때 언제 이 권한이 뺏겼고 축소됐고 확장됐고 이런 것들을 관리적인 보호 조치에 의해서 다 남기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구현하는 게 기술적인 보호 조치의 이런 그 접근 제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관리해 줄 수 있는 기능은 뭐 아이디에서부터 아이디에 대한 권한까지 관리를 하는 것들을 모두 제공을 하고 있고요. 비단 이런 아이디 관리뿐만 아니라 그 개인정보보호법 기사 해설서에 보게 되면 IP 단으로 이런 계정, IP의 수준으로 이런 접근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SQL 서버에서 기본적으로 그 로그인 트리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해당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그다음에 IP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로그인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 제한을 아이디 패스워드뿐만 아니라 IP 단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로그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접근에 대한 어떤 그 권한에 대한 확인입니다. SQL 서버는 하나의 인스턴스 안에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할 수가 있고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또 여러 개의 테이블 또는 오브젝트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런 데이터베이스 수준별로도 접근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자는 인스턴스 안에는 여러 개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인사 관련된 사람 그러니까 어떤 임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사람은 뭐 그 HRDB라고 하는 DB에 접속을 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그냥 평범한 사원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HRDB에 접속을 못할 수 있는 그런 통제 기능에서부터 지금 오른쪽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은 물론이고 테이블 안에 들어가 있는 컬럼에 어떤 액션을 하는 것까지 다 접근 통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일반 사원이기 때문에 HRDB에 제 개인정보에 접속을 할 수 있고 저는 저의 어떤 주소라든가 전화번호, 이메일, 뭐 인적사항 등을 편집하고 수정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저에 대한 그 정보를 열람한다거나 아니면 뭐 편집할 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컬럼 단위의 그 어떤 접근 통제까지도 SQL 서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어떤 계정이 포함된 그 그룹 이런 것들의 그 수준으로 이런 접근 통제를 하실 수 있는 기능이 이제 SQL 서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굳이 이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 아니더라도 SQL 서버 2005라든가 2012 스탠다드 에디션에서도 이런 접근 통제 기능들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감사라고 이제 간단하게 표현을 드렸지만 사실 정확한 얘기는 이제 그 접속 기록을 할 수 없도록 이제 방지하는 기능이 이제 감사라는 기능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제 표현이 되고 있고요. 뭐 굳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단이라든가 아니면 시스템 단에서 별도로 이제 로그를 남기셔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얘기하는 어떤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를 사용하는 배경에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보통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시스템 단에서 남겨서 나중에 취합을 하시는 것보다도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이런 기록을 남기고 관리를 하시는 게 더 편리하고 플러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기록들을 유사시에 제공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아까 BI처럼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다던가 또는 리포팅이 가능한 형태로 이제 가져가시게 되면 결국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안에 이런 감사 기록을 넣으시게 될 텐데 그럴 때 이제 SQL 서버가 제공하는 SQL 서버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 제공하는 감사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해설하고 있는 이제 그 기사 해설서에 따르면 지금 이 가운데 있는 표에 보신 것처럼 어떤 사람이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내용에 몇 월 며칠 몇 시
어떤 쿼리를 날렸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자동으로 남기게 되어 있고, 또 이 자동으로 남기는 것이 위변조가 안 되도록 이제 보호를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겨야 되는 형태도 사실상 그 기사가 이런 형식으로 가이드를 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남기시는 게 유사시 대비하시는 것이 이제 좀 편리할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을 SQL 서버의 감사 기능이 그대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는 그 스크린 캡처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일시에 어떤 IP가 로그인을 했고 어떤 쿼리를 날렸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분석해서 보실 수가 있고, 이런 분석해서 로그를 수집하는 기능을 SQL 서버가 감사라는 어딧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데모로 주로 보여드리긴 화면이기는 한데요. 감사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까다롭거나 이제 뭐 어떤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기술적인 보호 조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쉬운 인터페이스가 제공이 되지만, 사실 어려운 거는 이 해당하는 아이디 또는 이 어떤 그룹이 어떤 권한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가 사실은 요거에 앞선 고민이 먼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QL 서버가 데이터베이스적인 측면에서 그 감사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고 쉬운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간단한 기능들을 쉽게 활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앞서 선행돼야 될 부분이 그 어떤 권한을 어떤 사람에게 어느 만큼 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관리적인 보호조치 차원에서, 기술적인 보호조치 차원에서 지원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고민이 끝나시면 이제 SQL 서버는 이제 감사 기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남길 수 있는 기술적인 보호 조치를 이제 제공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특정한 액션, 그러니까 어떤 개인 정보가 들어있다라고 하면 그 셀렉트를 하든지 또는 업데이트, 딜리트, 아니면 그 개인 정보가 속해 있는 어떤 데이터에 접근하는 저장 프로시저 같은 어떤 오브젝트를 실행을 하든지, 이런 다양한 액션에 대해서 다양한 수준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이제 다양하게 세분화적으로 제공되는 배경에는 뭐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 중요한 거는 일단은 기술적인 보호 조치가 되게 세부적으로 제공되는 이유는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이 요구를 하는, 또는 다른 그 미국이라든가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도 이미 이런 법들이 적용이 되면서 그러한 어떤 우리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니즈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반영이 돼서 제공이 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감사라는 것이 기존에는 이제 없던 기능이 하나의 어떤 프로세스 안에, 로직 안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서 부하를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적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고민하셔야 되는 건 부하를 어떻게 최소화하느냐가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셔야 될 텐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정말 최소한의 영역에 대해서만 감사를 남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들어있는 테이블이라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아니면 어떤 계좌 정보라든가 민감한 정보, 고유식별 정보 이외에 어떤 민감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테이블에 대해서 최소한의 정보만 로깅을 하게 되면 시스템에 대한 부하를 최소한으로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세부적인 그 어떤 정책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그 결과 화면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로우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사람이 로그인해서 정보를 수집했는지, 쿼리를 날렸는지, 그 쿼리가 성공했는지 여부까지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아까 뭐 앞선 설명처럼 BI라는 얘기가 됐는데 조금 그거는 여기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범위가 큰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엑셀의 그 피봇 또는 엑셀의 파워 피봇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장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다른 데서 POC를 진행을 하면서 나온 스크린 캡처 화면인데요. 지금 이 보고서 화면이 인스턴스에 대한 로그인 실패 횟수를 IP별로 분석을 한 겁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빨간색 선이 길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어떤 특정 IP에서는 그 로그인 실패가 횟수가 보신 것처럼 뭐 40번, 50번, 50번 이하의 어떤 그런 실패를 겪은 반면에 지금 위에 있는 그 상위 IP는 한 300번 정도 로그인 실패를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300번에 대한 실패. 사실상 특정 IP에서 공격이 날라왔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이 IP를 틀리고 나면 시스템 단에서 잠긴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시도를 하는 데 있어서
결국 몇 번 실패하면 이제 관리자에게 물어보는 단계까지 가는데 지금 해당하는 IP에서는 무차별적으로 300번 이상의 공격 실패가 났다라는 것은 특정 IP에서 어떤 공격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에 감염된 시스템이 계속 시스템에 대해서 로그인을 시도를 한 그런 사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이 제가 유사시에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이 POC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거는 실질적으로 주기적으로 월 또는 주별로 이런 보고서를 이제 추출을 하고 분석을 하시면서 우리 회사에, 우리 조직에 어떤 잠재적인 위협이 있는지 미리 파악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이 시스템 부하를 주고 또 유사시에 필요하다라고 좀 어떤 굉장히 불편한 작업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POC를 진행하고 담당자와 얘기를 했을 때는 사실상 이 감사라는 것이 법적인 조치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서 하고는 있지만 어떤 잠재적인 보안의 위협에 대해서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지책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그 인사이트 밸류를 얻게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떤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로우 데이터를 SQL 서버에서 이제 충분히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중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때 가장 백미라고 볼 수가 있는 이제 암호화 조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암호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뭐 물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고요. 시스템을 관리하시는 다른 분들도 또는 IT에 대한 어떤 정책을 관제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암호화에 대해서 먼저 법적인 그 얘기를 먼저 드리면 암호화를 고민하셔야 할 때 먼저 이제 접근하셔야 되는 부분이 과연 내가 암호화를 해야 되는가? 우리 조직이 어떤 데이터를 암호화를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암호화를 하라고 법도 무조건 암호화를 해야 된다라고는 이렇게 강제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던데요.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 암호화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많은 고민들을 하셔서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인데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어떤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26개 항목에 대해서 분석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이 고유식별 정보를 암호화를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을 먼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야기하는 뭐 행안부라든 키사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했고요. 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암호화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암호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먼저 먼저 그 암호화 범위를 결정을 하시기 위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이 데이터가 어떻게 고유식별 정보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유식별 정보가 데이터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선이든 무선이든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송수신이 된다라고 하면 그 고유식별 정보가 암호화가 돼서 송수신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DB랑 조금 관련이 없고 시스템 개발이나 이런 관리 차원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고유식별 정보가 포함된 패킷이 네트워크를 타고 가기 전후에 무조건 암호화가 돼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유식별 정보가 저장이 될 때도 암호화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장이 되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도 저장하는 범위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DMZ 존 밖이라든가 방화벽 밖에 어떤 개인정보가 저장이 된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패스워드나 어떤 그 고유식별 정보, 그 데이터의 성향에 따라서 일방향 암호화 또는 양방향 암호화를 반드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데이터는 뭐 특히 ERP 같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인트라넷, 그러니까 인터넷에 그런 데이터가 노출되실 일이 거의 없으세요. 그런데 임직원 정보라든가 이런 정보들이 인트라넷 안에, 방화벽 안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굳이 암호화를 하지 않고 이제 TD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수준의 암호화를 적용해서도 충분히 암호화를 적용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QL 서버가 제공하는 그 TD라고 하는 투명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를 적용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의 기술보호 조치에 해당하는 암호화 부분을 만족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얼마 전에 키사와 행안부에서 같이 이제 발간을 한 그 암호 그 조치 제가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에 따르면 TD를 적용해서 TD를 적용해서 고유식별 정보나 어떤 개인 정보를 암호화하는 거에 있어서 암호화 부분을 만족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안내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안내서에서도 나와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경우 수를 고려해서 TD를 적용을 하는 것이 암호화 부분에 있어서도 법을 만족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TD만 말씀을 드렸는데 SQL 서버가 제공할 수 있는 암호화는 비단 데이터베이스 수준의 어떤 암호화뿐만 아니라 열 암호화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그냥 이해하고 계신 암호화. 왜 영화에서 보면 막 알 수 없는 난해한 글자들이 나오고 캐릭터들이 나와서 그 안에 있는 정보가 실제 어떤 캐릭터인지 어떤 정보가 포함되는지 모르는 그런 암호화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베이스 수준의 암호화라든가 그 열 단위 수준의 암호화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 뭐 키 관리라든가 키 백업, 키 복원 이런 것들도 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네이티브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QL 서버가 SQL 서버 12에 그 암호화를 적용을 하시게 되면 사실상 개인정보보호법이 예고하는 기술적인 보호 조치 아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어떤 조치들은 충분히 만족을 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2012 같은 경우에는 해시 일방향 암호화 알고리즘 중에서 일방향 암호화 알고리즘 256비트, 512비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사나 이런 그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그 2013년까지, 그러니까 2014년부터는 그 복잡도가 256비트 이상의 복잡도를 가진 그 일방향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SQL 서버는 이런 그 암호화 2012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복잡도를 충분히 갖고 있는 그 암호화 알고리즘을 네이티브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티브하게 제공드린다는 의미는 이런 것들이 어떤 성능 면에서나 또는 유지보수 측면에서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SQL 서버 2012의 그 일방향 암호화 알고리즘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권장하고 있는 키사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100% 만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SQL 서버에 뭐 암호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제 자료로 나갈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암호화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또 다른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 또는 알고 계신 그 MS 인플로이를 좀 컨택을 하셔서 자료를 요청하시면 해당 지금 보시는 자료라든가 또 이외에 다른 암호화 관련된 자료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택을 해주시면 이런 디테일한 자료는 나중에 전달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S를 통해서 어떤 개인 고유 식별 정보나 개인 정보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할 때는 반드시 암호화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SQL 서버가 자체 인증서를 발행해서 지금 보신 것처럼 암호화를 충분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법 기술적인 보호 조치 그 안에서 SQL 서버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기능으로 어떻게 만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기술적인 보호 조치의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사항들은 SQL 서버 2012가 만족을 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과연 SQL 서버가 안전하냐? 그런 맥락에서 어떤 다른 인증이나 그런 그 인증이나 또는 그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 사례가 있냐라는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 국내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북미 같은 경우에는 의료정보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히파라는 규제가 있습니다. 어떤 그 환자가 의사한테 진료를 받으면 그 환자에 대한 진료 기록이라든가 병명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아픈 이력에 관련된 정보들은 개인이나 개인의 어떤 그 보호자, 배우자 이외에는 이제 열람이 불가능하고 특히 이런 어떤 병을 진료를 하고 나서 이제 약을 처방을 하는데 그 약을 처방해서 이 환자가 그 약을 복용을 했을 때 어느 기간에 어떤 경과를 보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욕심내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제약회사들이죠. 제약회사들이 이런 어떤 의료 정보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북미 지역에서는 이런 의료정보법에 의해서 이런 어떤 이력 정보들을 병에 대한 관리나 이런 조치를 다른 사람들이 열람을 할 수 없도록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파는 굉장히 유사하게도 개인정보보호법처럼 접근 제어에서부터 감사 암호화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뭐 백업에 대한 암호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타를 또 단서를 더 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북미 지역의 그 히파라는 그 표준을 규제를 SQL 서버가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공식적인 저희 백서가 이제 출간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의료뿐만 아니라 이제 보안이 중요시 되는 게 뭐 직감하시겠지만 금융 쪽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다뤄집니다. 금융 쪽에서도 특히 카드를 이렇게 결제를 하시면 그 카드에 대한 정보, 카드 번호라든가 또 개인 정보들이 이제 트랜잭션 안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런 정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PCI DSS라는 규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까지 이제 규제가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SQL 서버만 가지고도 충분히 만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공식적인 백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자료를 통해서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증 중에 많이 문의를 주시는 사항 중에 국정원 인증을 받았느냐라고 많이 문의를 주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뿐만 아니라 외산 DB 특성상 국정원의 어떤 인증을 직접 받기란 굉장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단 이제 CC 인증이라고 하는 그 커먼 크라이테리아라는 인증이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도 대한민국도 이 CCRA라는 CC 협약에 의해서 그 CC 인증을 발행을 하고 CC에 대한 그 인증서를 수용을 하는 그런 나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이런 CC 인증을 관리를 직접 해주고 있는 게 이제 국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국정원의 어떤 인증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에 준하는 CC 인증을 가지고 국정원이 인증하는 그 계열의 인증을 저희 SQL 서버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QL 서버 안에서 실제 암복화가 일어나고 그것들을 암호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 많은 문의를 주십니다. 그래서 PIPS 140-2라는 표준 아래서 저희는 뭐 AS라는 DS와 같은 양방향 암호화 알고리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북미 표준에 맞춰서 일본 표준이 아닌 북미 표준에 맞춰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 SQL 서버 2008 R2를 가지고 그 ING 생명에서 사내 임직원분들의 어떤 복지 시스템을 암호화하고 관리를 하는데 이 SQL 서버를 사용을 하셨고요. 그래서 사실 좀 앞서서 적용을 하셨습니다. 그 개인정보보호법의 어떤 발의되고 나서 좀 금융권에서 큰 사고가 한 건 뭐 다시겠지만 있었는데 그 전에 미리 적용을 해서 좀 우수 사례로 언론에도 몇 번씩 나왔던 사례가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SQL 서버가 암호화를 암호화를 지원을 해서 이런 그 사내 그 임직원들 복지 관리 시스템에 이제 들어갔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D를 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호남석유화학의 SAP ERP에 기존에는 이제 SQL 서버 2005를 사용을 하고 계시다가 SQL 서버가 이제 TD가 제공되는 버전이 2008의 엔터프라이즈 또는 2008 R2, 2010의 엔터프라이즈에서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호남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2005에서 이 TD 적용을 위해서 2008 R2 TD를 적용을 했고요. 암호화를 적용하시면 이제 고민하시게 될 게 이제 성능 부분인데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그 실제 TD를 프로덕션에 적용하기 전과 적용하고 나서의 CPU 유틸라이제이션 차이가 거의 확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정화돼서 적용된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컬럼 단위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가 적용이 안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전면적으로 수정을 하셔야 된다는 점이 굉장히 단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충분히 커버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TD라고 하는 투명한 데이터 암호화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수정 없이 인덱스를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암호화를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제 TD가 되겠고요. 그 기능을 적용을 한 사례가 바로 이 호남석유화학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비용이 들고 관리를 더 해야 되는 그런 골칫거리이기도 하지만 아까 제가 POC의 어떤 경험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 개인정보를 보호함에 따라서 어떤 조직이나 기업의 어떤 브랜드 가치도 이미지도 같이 올라갈 수가 있고 또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 어떤 보안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도 미리 제거를 하시고 리스크를 매니지먼트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이든 혹은 이런 장점들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암호화나 감사나 접근 통제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기능들이 SQL 서버 2012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서는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의 그 어떤 서드 파티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솔루션들을 검토하는 것도 좋으시지만 일단은 이미 사용하고 계신 SQL 서버에 대해서 충분히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를 할 수 있다라면 먼저 한번 우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다른 것도 검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제가 개인정보보호법하고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여러 기능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